안녕하십니까. 영화우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움직입니다. 마이크를 하나 더 사서 방송 장비를 더욱더 전문화 시킨 우리의 첫 녹음입니다. 장비는 업그레이드 됐을 때 이 아이들의 정신 상태는 아직 그대로인 바, 이 어떻게 하면 얘네들에게 충족요법이라도 줘서 이걸 좀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베가 저격을 당했어. 현대 사회에서 이게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엄청 안 놀랐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흑사병 같은 코로나도 있고,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래서 안 놀랐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는 놀랄 일인데, 요즘 세상에 이럴 일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냥 신기한 게 경호가 생각보다 되게 허술하다, 그 정도? 얼마나 그 사람들도 요즘 세상에 그런 일까지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해요. 경호팀들도. 경호팀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호를 하면 안 될 건데. 그러니까요. 세계 각국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좀 축제 분위기고요. 대만은 상주처럼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국가가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실제로 국가가. 아니 친일이라고 하긴 하던데 친하잖아요. 대만 여행 가면 또 일본하고 엄청 비슷하잖아요. 네, 온천도 있고 다 엄청 비슷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좀 애도를 표해야겠죠. 약쟁이가 특히 더 좀 슬퍼하는 것 같으네. 제가요? 오늘도 저 아식스에 미즈노 신고 와가지고 또 앉아 계시고. 미즈노 뭐예요? 지금 신고 있는 곳이 그렇구나. 야, 이게 미즈노구나. 아무거나 해도 그냥 다 일제죠. 그냥 좋아 보이는 게 다 그래갖고 마음이 요즘 향하는 걸 집었을 뿐인데. 일본 돈도 엄청 좋아해서 엔화 엄청 산다며 요즘. 그럼요. 맨날 모으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네. 그러던 차에 지금 좀 영화 재밌는 걸 좀 볼까 하다가 우리가 원래는 이번에 또 전 세계적인 일본이 큰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일본 드라마를 한번 소개를 또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따끈따끈한 지금 실시간으로 시즌 진행 중인 영화 일드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까? 라는 멜로 드라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녹음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에피소드 9까지 나와 있고요. 아마 에피소드 10이 마지막이겠죠? 10이거나 12거나 그럴 것 같은데 매주 목요일 날 새 에피소드가 개봉해요. 우에노 주리가 나오고 또 그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 아저씨가 출연하는 걸로 있는데 이제 우에노 주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보자고 한 건데 도저히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 보기는 봤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의 10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어떤 점이 들고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거기에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독신을 선언한 30대 여성과 싱글 파파인데 결혼할 생각이 없는 재혼할 생각이 없는 싱글 파파가 서로 만나서 서로가 이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독신을 유지하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된 이후에 부담 없이 그러면 연애할 수 있겠다. 지금 이 나이에 연애를 하면 다 결혼 압박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연애할 수 있겠다 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 중에 어쩌고저쩌고 하다 마음이 깊어져서 이제 다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다가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그 계약 관계가 흔들리면서 위기를 겪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너무 뭐랄까 진부하지는 이런 거 처음 봐. 이렇게 허술한 거는. 그러니까 진부한 건 아닌데 그게 새로운 경험도 아니고 지금 무슨 X세대가 등장해서 우리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처음 주장하는 세대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일본이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가요? 뭐 여러 면모에서 보수적인데 근데 일본에도 그 독신 그 무슨 독신으로 사는 그 무슨 족이 있어요. 그런 여러 족이 있잖아요. 뭐 프리터족 무슨 족 하는 그 족 중에 그 독신으로 사는 그 생계 유지하는 그런 족들 또 예전부터 뭐 있었고 근데 별로 특별할 것 따라도 없더라고. 단지 우에노주리가 너무 예쁘다라는 것만 장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강사로 나오는데 그래서 매 회마다 요가복을 입고 그 요가 가르치는 그 신이 나오잖아요. 그 신도 너무 이상해. 이게 무슨 요가 클래스인지 아니면 무슨 뭐 힐링 클래스인지 이렇게 무슨 좋은 말을 해주면서 뭐 여러분들 뭐 오늘 너무 수고가 많았고 뭐 좀 나를 위해 토닥토닥 뭐 이런 느낌의 일장연설을 요가는 안 가르치고 계속 하잖아. 일본 요가 클래스는 그런가? 그런가? 하여튼 뭐 하고 요가를 너무 못해. 제가 또 요즘 요가를 1년 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 요가 다닌다는 진짜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서? 요가복도 입어요? 아니 난 추리닝 입고 하는 지 음. 1년 넘게 다녔어. 진짜요? 몸이 너무 주 몇 뻣뻣해가지고. 회? 주 많으면 3회. 오. 적으면 요즘 바빠서 뭐 1회. 단체 수업이요? 음. 여자 거의 다 여자잖아요. 여자지. 한 명 혼자 남자인 거예요? 거의 나 혼자 남자거나 고정으로 오는 사람 3분이 나까지 포함 3분이 있는데 네. 3분 다 있을 때가 드물지. 음. 아무튼 그래서 요가 전문가로서 너무 못해. 요가 강사 명색이 요가 강사가 내가 더 낫다? 아이 나보다는 나보다 유연하신 건 맞는데 요가 선생이라고는 뭐 도저히 뭐 물론 당연히 그 우에노주리가 요가 선생이 아니니까 뭐 기대할 순 없지만 하여튼 이상해. 그리고 개그 코드도 너무 이상해. 그 중간중간에 뚱뚱한 요가 교사 선생이 강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감초처럼 등장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로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의미도 없고 뭐 그 진짜 그 사람 생김새 갖고선 웃기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 등장시켜서 귀엽던데요. 요가복이 막 터질 것 같이 입혀갖고 내보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대사하고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소모성 캐릭터. 하여튼 그리고 그 답답이들 서로 고구마 100개 먹는 거 답답 서로 그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둘만 몰라요. 그래서 맨날 서로 막 스미마셍 하면서 막 돌아가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좀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에노주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보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다른 영화를 바꿨어요. 2021년도 영화고요. 왓챠에 있는 건가? 왓챠에 있죠? 왓챠에 최근에 올라왔는데 바디 브로커라는 영화입니다. I'm Wood. I work in treatment. This could be a fresh start for us. 원제는 바디 브로커스. 한국 제목은 바디 브로커. 감독은 존 쇳.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각본도 썼고 본인이 실제 그 약물 중독자였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이걸 썼대요. 주연은 우선 발 킬머의 아들인 잭 킬머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만한 배우로는 그 마이클 K.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또 흑인 배우가 나오고요. 이 배우는 이 영화를 촬영하고 얼마 후에 같은 해에 개봉하고 같은 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작이 이걸로 된 영화죠. 약물 과다 복용을 다룬 영화를 찍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아이러니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요. 약물 중독자들이 그 재활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약물을 끊기 위해서 그 재활원이 이 약물 중독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의료 시스템에서 돈을 뽑아먹는가, 미국 현대 의료 체계의 허점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저희 아시죠? 여기서 잭 킬머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죠? 네. 잭 킬머 이름이 유타입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58. 유타는 58과 사귀면서 약쟁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약에 쩔어서 인생을 탕진하고 있죠. 첫 장면이 편의점을 터는 장면에 이 둘이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그 푼돈 털어가지고 그걸 갖고 나와서 마약 사먹는 거죠. 도둑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기들이 묵고 있는 허름한 호텔에서 여자친구가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또 마약을 하고 이렇게 미래가 없는 자기 현재의 삶을 좀먹는 삶을 그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우드, 바로 마이클 케네스 윌리엄스예요. 우드라는 사람을 우연찮게 식당에서 만나요. 근데 우드가 얘네가 약쟁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뭐 약쟁이 같겠지 알아보고 얘네들한테 가서 말을 겁니다. 얘네 배고프지 않냐? 배우는 고픈데 돈 없어서 밥은 못 사 먹고 있는 뭐 그런 처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드가 그러는 거죠.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햄버거 2인분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앉아서 나도 예전에 약쟁이였는데 지금은 재활해서 정상인의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도 아직 젊은데 갱생해라.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연락을 줘라 라고 명함을 남기고 떠납니다. 우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위치해 있는 갱생원,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리헵 시설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날 유타가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이 너무 구린 거야. 앞으로 희망도 없을 것 같고 옆에 앉아있는 저 약쟁이처럼 객사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여자친구가 진지한 얘기를 하죠. 그 사람 한번 따라가 보자. 도움을 청해보자. 여자친구는 거절합니다. 유타 혼자 나와서 우드에게 연락해서 나 갱생하고 싶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드가 유타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헵 시설에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그 리헵 시설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있어야 돼요. 보험이. 아니면 자기 사비로 입원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얘한테 직장 의료보험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사기업에 위장 취업을 시키죠.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갱생시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갖게 해주기 위한 그런 취업을 전문적으로 위장 취업을 시켜주는 그 회사까지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거길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직장 의료보험을 갖게 한 후에 리헵 시설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타는 성실하게 재활 갱생 과정에 참여해요. 막 맨날 약 먹고 토하고 그게 뭐 디톡스 과정이라면서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약장이? 저 아직 리앱을 안 해봐가지고. 아유, 지금 눈 밑에 시커먼데 지금 아휴 참. 그 지리멸렬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견딥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점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이 리헵 시설에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고 아주 건성건성 시간만 때우고 있는 다른 재소자는 아니고 입소자를 보게 되는데 그 입소자가 얘한테 와서 유타한테 와서 물어보죠. 야 너는 뭐 얼마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얘 아무것도 모르나? 하면서 이제 가죠.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뭐가. 하여튼 뭐 그래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갱생을 해요. 90일 프로그램인데 90일을 무사히 마치고 퇴소하게 됩니다. 응? 한 30일 정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죠. 줄거리를 잘못 말씀하면 안 돼. 그래서 리헵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옵니다. 나와서 근데 우드가 그 중간중간에도 면회도 오면서 네. 얘를 계속 챙겨줬어요. 좋은 사람 같아. 그래서 리헵을 마치고 나온 이 유타에게 너 이제 그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야 되는데 직장이 없지 않냐? 근데 처음에 얘가 너가 처음에 리헵을 하기 전에 걱정을 했는데
그럼 리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뭐 길이 열릴 거다 그때 그렇게 우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드가 너 일거리를 주겠다. 나랑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자기 사업에 이 유타를 끌어들입니다. 이 사업이 뭔가 했더니 전국에 있는 약쟁이들을 찾아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 리헵 시설에 입소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입소시킬 때마다 커미션을 그 리헵 시설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그 커미션은 어디서 나오냐? 리헵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게 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 한 명당 90일 동안 리헵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명당 30만 달러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공단에 30만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억이에요. 3억이 넘어요. 요즘 같은 환율이면 4억 대 4억. 90일에 4억이면 한 달에 얼마야? 1점 몇 억이잖아.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 달 저기서 먹고 자고 뭐 소변 검사하고 뭐 알약 먹고 디톡스 약 먹고 진짜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다 그쵸. 뭐 이런 거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투입되는 원가가 얼마겠어.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시설에 남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데리고 걸어다니는 약 받는 돈 주머니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브로커들에게 커미션을 줄 돈이 있는 거죠. 거기다 이 리헵 시설에는 병상이 60개래요. 90일에 30만 달러에 60명. 항상 풀이래 병상이. 63, 18. 그러면은 1년에 7,200만 달러라는 거액이 공단으로부터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이죠? 800억입니다. 연 800억을 매출 돼요? 연 800억? 그 정도는 여기도 병상 꽤 많잖아. 네. 이게 한 20병상 안 됩니까? 10병 병상 하나에 2명씩 눕히잖아. 넓어요. 거의 종합병원급인데 더블 병상. 더블 병상. 7,200만 달러. 800억. 그런데 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은 그렇게 해서 리헵에 성공하는 환자의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약의 세계로. 그럼 걔네들 또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런 어떤 수익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우드는 자기 돈으로 집을 한 채, 넓은 집을 한 채 구해서 거기에 이 퇴소한 약쟁이들을 싹 모아놓습니다. 니네 여기서 지내라. 어차피 지낼 데도 없지 않냐. 모여서 지내고 여기서 약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쿨타임 차면 다시 그 시설로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너 들어갈 때 내가 돈 줄게 얼마. 내 뽀찌 떼어줄게. 해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약쟁이들은 돈 벌고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고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약을 할 수 있고 우드는 얘네들을 가지고 계속 리헵 시설에 넣고 뺐다 하면서 돈을 벌고 리헵 시설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돈을 벌고 이런 아주 견고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일원으로서 전직 약쟁이였던 유타 우리의 주인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부패한 병원 의사와 아마 내과 의사겠죠? 이런 건 내과 의사겠지? 수술하는 거 보면 외과인데요. 내외과? 근데 어떤 약물을 집어넣는 거잖아 몸에. 약물을 집어넣어도 어쨌든 그래? 째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어떤 외과 의사와 부패한 외과 의사와 이 또 리헵 시설이 짜고 그 집에 모여 있는 약쟁이들을 병원에 보내요. 그럼 거기서 날트렉손 임플란트 시술을 시킨답니다. 날트렉손이 뭐예요? 날트렉손이요? 까먹었다. 그 충동을 잊어버리게 했댔나?
네. 오피오이드 의존증과 더불어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쓰이는 네. 중추신경계 해독제래요. 그걸 몸에다 씹는, 그래서 마약을 안 땡기게 하는 뭐 니코틴 패치 같은 거죠. 그 흡연자에게. 해독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제가 어쨌든. 저 브리테니커 사전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라 모르면 브리테니커 아직도 있어요? 네. 전문가 되게 아니면 빠져라. 네, 알겠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회당 6만 달러를 공단에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만 달러. 7천만 원이에요. 뭐 수술했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20회 정도를 시술할 수 있대요.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 6, 20이 하루에 120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20만 달러면은 15? 15억쯤 되는 거죠. 하루에 15억 어때요? 할만해? 그 정도 할만합니다. 그거를 이 약쟁이들을 데려가서 돈을 주고 시술을 시키고 병원은 청구를 하고 120만 달러 받고 그리고 단돈 몇 달러에 그걸 제거 시술을 또 바로 또 약쟁이들은 나가서 하고 병원에서 받은 돈을 또 약 사서 약하고 그 집에 가서 쉬었다가 또 며칠 쿨타임 차면 리헵 시설로 가고 나와서 또 약하고 시술 받고 또 돈 받고 뭐 이렇게 요 과정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보험이니까 나라 돈이 아니 원래 사보험이잖아요. 미국은 시스템이 네, 사보험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위장 취업도 하는 거잖아요. 네. 보험을 얻으려고. 네. 근데 나라 돈이요? 나라 돈이라고 합시다. 모른 척하고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슴이 와달라고 하면 나라 돈으로 해야지. 네. 9시 13분이야 벌써. 요런 과정 중에 우리의 주인공 유타가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뭐 겸사겸사해서 가게 됩니다. 그 간자리에서 자기가 약쟁이 시절에 뭐 점심 먹던 식당, 뭐 돌아다니던 거리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꽤 클린해진 몸으로 그리고 번듯한 사업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이거 하면서 그리고 우드랑 아주 친해져가지고 우드의 뭐 가족같이 지내는 그러면서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금이 환영한 것처럼 동네 가서 이렇게 쓱 자기 살던 동네를 둘러보죠. 그리고 저 보니까 예전에 자기 같은 찐따 백인 남자애가 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점심을 사주면서 야, 너 새 삶을 살지 않을래? 라고 접근을 하죠. 그 남자가 그러고 싶다, 갱생하고 싶다 라고 해서 걔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약간의 반전이라는 반전이 좀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반전이 숨어 있게 되죠. 이런 내용입니다. 뭐 짧게 말을 하면 젊은이가 사악한 비즈니스에 빠져서 파멸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사악한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 사기 뭐 이런 거를 고발하는 거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저도 이 괜찮아요 한의원의 그 어떤 VIP 고객으로서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여기 한 40, 50회 온 것 같아요. 치료받으러. 고객으로서 아주 그 최고의 실력과 의료 기술 이런 거 인정하지만 딱 일주일만 안 아픈 치료. 그거 진짜 신기하다. 조절해야 됩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야 돼. 올 수밖에 없겠고. 재방문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일주일에 안 아프거든. 맛을 봤거든. 그래서 와야 돼. 와서 하고 가면 일주일 후면 무조건 아파. 정해진 거야. 그럼 또 와야 돼. 어떤 이런 악순환. 그러면 휴가 기간이다. 이러면 2주 컨트롤 됩니까? 병원이 휴가다.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맞춰드려야죠. 그럼 2주 됩니까? 네. 앞쪽에 저 데스크에 얘기하면 이렇게 메시지 전달받고 제가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여기 나왔던 정신과 전문의 그 잔학스님으로부터 어떤 또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가 받아먹고 있는데 그것도 딱 한 달치만 줘요. 딱 한 달치만.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이상해. 하여튼 이런 좀 의료 시스템 좀 희한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약물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주인공의 그 비극적인 파멸을 보면서 약물 중독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급증해서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대요. 1년에 10만 명이 죽고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 팬데믹 이후에 1년 동안 그 이전 연도보다 30%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준 영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뭐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약쟁이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문가로서요? 네. 시작도 하지 않은 리헵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나라 돈을 좀 먹는 일을 하느니 그냥 행복하게 약쟁이로 죽겠다. 약쟁이로서 현재 상태 유지하면서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용을 지키며 그럼요. 약쟁이로서의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미덕이 아닌가. 양라벨.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쟁이 그래서 항상 그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잖아요. 잠바 입고 다니고. 그렇죠. 추워요. 자국 나니 팔에 막 팔뚝에 자국이 장난 아니거든. 춥고. 구멍이 뚫려. 그쵸. 맞아요. 뒤가 보여요. 구멍이 뚫려서 휴지심처럼. 팔 넘어가 보여. 휴지심처럼. 참.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뭐. 아니, 아내가 삼재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했죠. 그 얘기를 여기서 안 했는데? 구설세 오른다고. 뭘 잘라? 일주일 컨트롤? 알았어, 그건 그거고.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막 엄청 이렇게 막 스펙타클한 이런 느낌은 없는데, 밋밋하면서도 그냥. 담담하죠. 몰입이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 그 장면은, 제가 사실 이거를 1.5배속으로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여기서 저렇게 되고, 또 뭐가, 뒤에 뭐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끝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게 그런 루프물의 반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인 구성을 봐도 그게 약간 이 친구가 처음에 저기 재활시설에 입소할 때랑 또 똑같은 장면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봐도 이게 구성이 나름 괜찮고 생각보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영화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보고 나서.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알려주려나 하고 나레이션이 막 나오니까 영화에. 그래서 재미없을 거를 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고 집중도 잘 되고 끝까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재미라는 요소를 잘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제일 좀 뭐랄까 약쟁이들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좀 비참하구나. 뭐 보통은 그 사람이 약하느라 뭐 씻지도 않고 뭐 또 아무것도 안 해서 이빨 다 빠지고 뭐 거지꼴로 지내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이 유타가 먼저 리헵 시설로 가고 몇 주 후에 안 가겠다던 유타의 여자친구 58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58은 거기서 갱생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입소하면 돈 준다라는 것을 알고 남자 주인공은 너무 기뻐하잖아요. 자기 여자친구가 따라와서 이제 우리 빨리 여기서 갱생해서 새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자기 먼저 퇴소하고 내가 너 잘 리헵 받고 있어라. 내 면회 오겠다 하고 퇴원하고 이제 이 우드랑 같이 일을 하다가 약쟁이들 모아놓은 집을 가서 사람들한테 그 수고비를 나눠주려고 갔는데 거기에 자기 여자친구가 와서 그 수고비를 받겠다고 탁 앉아있는 그 장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얘를 아주 그 경멸 아니면 조롱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서로 사랑은 죽고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아주 그 비참한 그런 데서 참, 약을 하면 안 되겠다. 약은 뭐 그냥 대마초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왜 대마초까지만이에요? 대마초는 리헵을 안 하지 않나요? 리헵을 안 하는 기준인 거예요. 대마초 중독으로 리헵하는 것도 있어요? 대마초 중독이 없잖아. 대마초 중독 없어요? 예, 약하다고만. 네,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의존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거를 맛보고 나면 또 하고 싶은 정도의 욕구는 있잖아요. 저 정도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담배도 끊기 힘든데. 대마초는 담배보다도 더 쉽다는데요? 그건 뭐 중독성이?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담배 그 니코틴 중독이 엄청 강하대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그러면 아니 뭐 안 해본 척을 해? 자의로 끊기 쉬운 기준이에요? 아니, 어떤 하여튼. 기분이에요? 궁금한데. 어떤 기분이에요? 여기 글쎄요. 나오는 것처럼 음. 그걸 하고 이렇게 재활을 하고 난 뒤에도 옆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게 막 이렇게 막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가요? 담배 피는 분들도 그 정도인가요? 담배 피는 분들도 안 하다가 옆에서 피면은 피고 싶지. 같이 피고 싶다고 근데 그냥 하잖아요.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 나오는 못 것처럼 참고 막 예, 손이 막 덜덜덜덜 네. 떨리고. 그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의존성이라는 게 나는 막 요즘 바빠갖고 2달째 못 쉬고 있는데 네. 유튜브 같은 데서 여행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막 손이 달달달달 떨려. 손이 막 달달달달.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엔화가 엄청 떨어져. 일본 여행 가면 개이득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원래 이걸 보게 된 게 여기 나오는 프랭크 그릴로 캡틴 아메리카에서 특수부대원, 캡틴을 배신하는 특수부대원으로 나오는 터프한 배우 있잖아요. 네. 그분 나와서 나는 이게 이건 좀 멋있는 액션 영화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본 건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영화 중에 주드로가 정신과 의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계속 그 신약을 로비해서 그 약을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고, 또 그 정신과 의사를 이용하는 환자로 루니 마라가 그 정신과 의사를 이용해서 어떤 살인 사건을 은폐하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영화도 스릴러의 외피를 두르고 의료 산업의 어떤 추악한 면도 소재로 이용하면서 아주 좋은 영화 만들었거든요. 되게 재밌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상영 시간도 106분밖에 안 되고, 채닝 테이텀이라는 최고 몸값의 배우, 주드로, 캐서린 제타 존스, 루니 마라 이렇게 나오는 그 영화랑 조금 그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이 영화긴 한데, 바디 브로커가. 근데 그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배우 연기가 엄청 좋다거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마약 중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중독 같은 거를 돼보신 적 있으세요? 중독, 저는 사실 뭐 하나에 꽂히면 그 꽂힌 거, 음악도 뭐 하나에 꽂히면 그 음악만 계속 듣거든요, 한동안. 게임도 뭐에 꽂히면 막 진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루에 16시간씩 게임만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언제 벗어나요? 한 달 동안. 끝까지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고수가 된 다음에 방에서 탁 나왔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는 거야. 네. 눈이 엄청 부셔. 매트릭스 같겠네요. 여기가 현실인가 매트릭스인가? 그러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했더니,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그 시기였는데, 학교에 스타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네. 친구들이랑 붙었는데 다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침 학교 축제에 프로게이머를 초청해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제하기 전부터 며칠 동안 예선을 했지. 예선 나오는데 다 이기는 거야. 오. 그래서 결승 올라가서 축제 때 우리 중앙 무대에서 프로게이머 박용욱을 초청해서
게임을 붙었죠. 근데 이 학생의 개새끼가 나쁜 새끼들 이것도 권력을 박용호하고 나하고 1대1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예전에도 없고 설명도 없었던 학생회장하고 나하고 한 팀을 먹고 박용호하고 2대1 게임을 하는 걸로 붙였어요. 이 학생 이놈. 학생회장 뭐 이거 자기는 너무 갑자기 무임승차를. 그러니까. 네. 그 실력도 없었고 그런 사람인데 참 자기 어디 가서 박용우랑 게임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학생회장 때문에 졌어요? 혼자 있으면 그건 이길 수 아니지. 있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음. 무조건 졌을 건데 하여튼 나는 기분이 나빴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뭐든 하여튼 하면 엄청 꽂혀가지고 그것만 먹는 것도 뭐 하나 꽂히면 계속 먹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뭐 약쟁이는 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테트리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테트리스가 TV에 내장이 되어 있었어요. TV에? 네, 무슨 TV를 샀길래? 그러니까 당시에 TV에 뭐 별다른 기능을 넣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테트리스랑 몇 가지 게임을 TV에 내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TV 화면을 켜놓고 테트리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TV인데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뭐 걸어 다닐 때도 그 블록이 막 내려오고 눈앞에서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정말 TV를 켜고 그 위에 계속 테트리스 하고 있으니까 엄마랑 가족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요. TV를 봐야 되는데 그 위에 계속 그게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자다가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눈꺼풀 안쪽으로 블록이 내려오고 그래서 되게 엄청 오랫동안 중독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끼가 있었나? 그래서 그 몸을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하고 다니는구나. 네, 나 걸을 때 보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수가 됐어요 테트리스? 그 TV 리모컨으로만. 오락실에서는 못 하고. 네, 리모컨으로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갔죠. 네. 어떻게 돼요? 끝판이 있어요 그게? 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있긴 있는데 그냥 뭐 TV 그 리모컨에서 나중에 그 TV 리모컨이 뚜껑을 열어야지 테트리스가 되는 거였어요. 엄마가 고무줄로 묶어버렸어요. 좀 풀면 되지. 그러니까요. 고무줄을 당기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계속 진짜 그 나중에는 금단증상 이제 끊어보려고 했어요. 저도 리헵을 해보려고 끊어보려고 해서 막 리모컨만 보면 손이 떨리고 떨리고 그래서 리모컨을 저기 이불 밑으로도 숨겨보고 숨기면 뭐야 자기가 아는데 어디다 숨겼는지 아빠한테 숨겨달라고 무슨 하든가 그런 모르게. 식으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 하고 싶어서? 네, TV를 봐도 막 이렇게 블록이 내려오고 너무 하고 재미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중독이라는 게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평소 상태가 되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하고 있으면서 즐겁지도 않아요. 나도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하루에 2게임은 꼭 한 게임 하면 한 20분 가거든요. 빡게임 하면 한 30분 가고 한 2게임을 해서 꼭 한 40분에서 1시간을 해야 돼. 근데 재밌진 않아. 고통스러워. 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몸에 진이 다 빠져. 정신을 너무 집중하니까. 근데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요. 하루 쉬면 막 내가 여태까지 해서 이렇게 실력을 쌓아왔는데 이 실력이 줄어들까봐 불안하고 빨리 들어와서 다시 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재밌지. 그렇게 저기 하면서 오락실에 가서 네. 집에서 그 정도로 운동 고수가 됐으면 그래 나 오락실 가서 그러면 진출을 한번 해보겠다 사회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막 뒤로 가면 막 비 오듯이 쏟아지잖아요 블럭이. 네. 그걸 다 맞췄다는 거 아니야. 네. 싹 하면서. 네. 그러면 또 사람들한테 리모컨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엄청 유명인사 됐을 텐데 왜 그걸 안 했을까? 별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막 제가 중독 상태지. 그거 뭐 내가 이거를 성취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네, 저 그냥 제가 중독 상태지.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꼬부줄로 묶어놓을 만도 했다. 참, 네. 어디 나가서 저거 뭐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저러고 있으니. 네, 진짜 그냥 혼자서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 문지기는 뭐 중독된 거가 없었을까요?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중독된 적 뭐 술이라든지. 술도 별로 네 저는 딱히 그렇게 막 뭐 야동. 게임 같은 것도. 야동
연동은 한참 즐겨봤는데 그것도 뭐 안 보면 말고 뭐 그 정도였어요. 네, 연동은 보고 싶어가지고 막 손발이 떨리고 그런 건 딴 데가 아니었으니까. 떨리지, 딴 데가. 네,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눈꺼풀이 이렇게 팍 떨잖아요, 눈꺼풀이. 이렇게. 말고는 따로 없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 네. 그래요? 그 정도까지 막 눈을 감았는데 블록이 내려온다? 진짜 그랬어요. 블록이 와, 막 내려오고. 대단하다. 네. 저는 막 여러 가지 저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를 다. 근데 그게 길진 않아. 짧게 뭐 몇 개월. 커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니팡에 또 중독이 돼가지고. 진짜 네, 그런 네. 쪽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재밌지 않거든요. 재밌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하는 바람에 나중에 다들 흥미를 잃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해보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할 때는 카톡 친구들 사이에 순위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친구 목록에 했다는 사람도 없고 하트 보내주고 이런 것도 없었고 없었는데 그냥 저 혼자 중독 상태여서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도 없어서 하트 주는 사람도 없어서 구남친한테 또 하트 구걸하고.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그러면 하트도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그냥. 그래서 게임은 시작하지 마. 저는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이 오히려 더 중독성이 있어서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럼 뭐 문지기는 저 부인한테 중독된 걸로 그렇게 합시다. 한때 엄청 중독이 됐었죠. 그래서 뭐 헤어지고도 못 잊어서 네. 막 페인이 되고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지금도 손발이 떨리죠. 막 보면 손발이 덜덜 부르르 떨리고. 주먹을 부르르 그렇습니다. 아니 뭐 모두가 뭐 그 정도 열정들은 뭐 다 있겠지. 뭐 중독이라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아니면 뭐 꽂혔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열정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막장은 아닌데 또 네. 다른 사람은 뭐 일에 막 열정 막 열정이 뭐 넘치다 생산성 못해서 있는 일이면 열정이겠네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 마약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약 약쟁이들이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겠구나. 늘 또 이렇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 또 약을 하시는 분들은 나의 말로는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약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할 말 없으면 이걸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God is great.